가면 아마 한 1, 2년 괜찮은데 올해는 애들이 날이 좋아 그러지 뭐 어쩌지 많이 그래 씨발이 돼. 오 씨의 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의료진과 함께 종합검진을 실시했다. 먼저 폐기능 검사가 시작됐다. 폐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를 100이라고 할 때 오 씨의 폐기능은 23.6점으로 나타났다. 1초간 힘껏 내신 숨의 양도 정상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본인 폐기능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폐기능을 가지고 지금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조금 지내실 수가 있는데 화장실을 간다든지 조금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변비가 있어서 조금 배변을 할 때 힘이 들어도 굉장히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시죠, 지금. 심장 기능도 검사했다. 심장은 COPD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양쪽으로 이 공기가 꽉 차서 폐가 이제 팽팽한 걸 볼 수 있고 이 가운데 있는 게 심장이거든요. 이 가운데 있는 게 심장. 근데 심장 크기도 많이 커져 있죠. 심장도 커져 있고 폐동맥도 굉장히 커져 있고 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는 심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폐 자체가 지금 폐기종이 와가지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폐동맥 고혈압이 오게 되고 심장도 커지고.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몸은 산소 부족을 느낀다. 이때 심장에서 폐로 향하는 폐동맥은 저산소증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수축하게 되는데 혈압이 높아지면서 피의 흐름도 방해를 받게 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심장은 무리가 와 크기가 커지고 피를 뿜어내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심부전 상태에 이르게 된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합병증은 기흉이다. 보통 하루만 입원하면 치료가 가능한 기흉은 비교적 가벼운 질환에 속한다. 하지만 김성훈 씨는 기흉 때문에 보름째 병원에 입원 중이다. 김 씨는 2개의 흉관을 가슴에 삽입하고 24시간 내내 기계로 공기를 뽑아내고 있다. 이제 폐 약한 자리에서 공기가 터져가지고 센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슴 안에 공기가 고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뽑아내지 않으면 점점 커져서 폐를 이렇게 밀어서 숨이 차신다고. 오실 때 숨 많이 차셨잖아요. 폐포가 늘어지고 탄력이 줄어들면 몇몇은 파괴되기도 한다. 이때 폐포에 들어온 공기는 폐를 둘러싼 얇은 막인 가슴막 안으로 새어나가 폐를 압박하고 호흡을 방해한다. 관을 삽입해 가슴막 안에 있는 공기를 인위적으로 제거하고 폐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터진 폐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물어 공기는 더 이상 새지 않게 된다. 하지만 김성훈 씨의 약해진 폐포는 저절로 아물지 않고 계속 공기가 새고 있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다. 그러나 그에겐 폐 수술도 쉽지 않다. 지금 반대편 폐가 너무 폐기능이 약해서 지금 수술할 때 전신 마취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이고 하고 나서도 회복하는데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천상 수술의 모험을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그런 위험을 걸고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금 잠시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선택도 하지 못한 채 의료기기에 몸을 맡기고 있는 김 씨.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는지 기약도 없다. 딴 사람 같으면은 이게 내가 일주일이면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퇴원해가지고 그 폐 상태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하면은 머리 확실한 것이나 머리도 교수님 얘기가 이건 평생에 가져갈 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밤에 잘 주무셨어요? 15년 전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은 김정훈 씨. 지난해 11월 엑스레이와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종양이 발견돼 폐암 수술을 받았다. 이런 흉부 엑스레이 소견을 이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예, 이분의 평소의 엑스레이 모양은 이런 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적 검사에서 좌측 상단 부위에 이런 폐 결절이 발견이 되었고요. 정밀하게 컴퓨터로 촬영한 결과 상단에 이런 모양과 크기의 폐 결절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엑스레이상 좌상엽에 있던 부위가 종양이 제거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호흡곤란은 더 심해졌다. 폐암 수술을 해갖고요. 더 힘든 것 같아요. 더 호흡곤란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그전에는 호흡곤란이 왔을 때 이렇게 중환자실 가고 그러면요. 한 일주일이면 거의 나왔거든요, 병실로.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폐암 수술하고 갑자기 또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중환자실에 올라갔는데요. 16일 만에 조금 안개가 되어서 병실로 내려와서 지금 거의 2달 넘게 있어요. 흡연은 폐암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COPD와 폐암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COPD 환자가 모두가 다 폐암 환자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COPD 환자가 과거에 그 심한 흡연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폐와 기관지의 그 만성 염증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전자 변형이라든가 그 상피세포의 변형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일반인보다는 훨씬 폐암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환자의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4년 전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은 이춘길 씨는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일하다 일 않고 술, 담배를 끊으니까 이제 우울증이 생기던 분이요. 그냥 이렇게 앉았어도 뭐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그냥 지리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사는 보람이 없어요. 맨날 이제 사는 게 이제 굉장히 싫어져요. 예전에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웃들과 함께 막걸리 마시기를 꺼리지 않던 활발한 성격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이춘길 씨는 외출을 자제하며 변화없는 일상만 반복하고 있다. 들어갔다 이제 9시나 이렇게 되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한 숟갈, 물이면 물, 국이면 끓여졌으면 거기 밥 한 숟갈 말아서 먹고 그러는 거지.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여기 앉아서 이제 텔레비나 보고 그 일과요. 발병 초기 이 씨는 적극적으로 우울증 치료를 병행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우울증이 지속되면서 의욕도 사라졌다. 식사량도 빠르게 줄었다. 그의 현재 몸무게는 45kg. 생활은 점점 피폐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나를 굉장히 여태까지 살아남은 걸 비관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무슨 취미도 없고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를 않아요. 사진 한번 찍어봅시다. 네. 한 1년 됐으니까. 근력 운동도. 그의 우울증은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 우울증 설문. 9개의 문항으로 만들어진 간단한 설문을 통해 그의 우울증 정도를 진단해보기로 했다. 예. 그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실망을 느끼거나 가족을 또 실망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런 거죠. 그것도 그렇지. 상태가 이제 안 좋으니까
이 씨는 대부분의 질문에서 높은 우울도를 보였다. 24점이 나왔네. 결과는 예상대로 심각.